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드디어 자동사랑 타동사까지 오게 되었네요. 1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동사, 타동사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나면 그래도 웬만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은 배우셨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동사란 한자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타동사에서 이 다를 타, 움직일 동, 말씀사를 써요. 즉 동사가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대상이 필요한 단어란 뜻이에요. 영어로 풀게 되면 transitive verb가 되는데요. 이 trans라는 어근 자체가 다른 장소나 상태로 변환되거나 옮겨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한자나 영어나 둘 다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똑같아요. 동사가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그 대상이 목적어가 됩니다. 즉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자, 이번엔 자동사는요. 한자가 이렇게 쓰여지고요. 스스로 자, 움직일 동, 말씀사를 써요. 동사가 스스로 혼자 서 있는 거라서 동사 뒤에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영어로 풀면 intransitive verb가 돼서 반대의 접더, 이인을 붙여서 그냥 타동사의 반대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뭔가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에서 을을 붙여야 목적어가 돼요. 우리나라 문법으로 치면요. 또 그런 동사만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말 해석을 했을 때 을이 붙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꽤 돼요.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말은 명사에 을을 붙여요. 정쌤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사에는 영어에서는 동사에 을이 포함되어 있어요.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를 좋아하다. 또 메리는 결혼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예요. 누구누구와 뭐뭐에 대해 이런 말이 동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럴 때 누구랑 무엇에 대해 라는 어떤 대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단어 외울 때 그냥 좋아하다, 토론하다 이렇게 외워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왔을 때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거 언제 다 외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건 거죠. 자, 지금 당장 시험을 풀어야 될 입시생들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타동사와 자동사의 기본적인 개념이 뭔가부터 차이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는 3, 4, 5형식은 타동사가 될 것이고 1, 2형식은 자동사가 되겠죠. 그럼 자동사란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중학교 때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많이 적혀져 있는 교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말 때문에 좀 더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동사는 목적어를 데리고 올 힘이 없는 동사다라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ai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뜻이 기다리다 라는 뜻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엄마가 너를 기다려줄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Mommy will wait you 라고 할 수 없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wait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다 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wait가 너를에 해당하는 목적어인 you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올 힘이 없는 건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목적어가 쓰여져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얘가 자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 혼자 서 있기도 바쁘다고요. 힘든 애인 건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를 데리고 올 힘이 딸려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 바로 전치사가 도와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를
wait for 라고 외웠던 건 거죠. 그래서 팔품사 중에 이렇게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I는 딱 두 가지인데요. 바로 동사와 전치사입니다. 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Me, ABC. 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자동사와 타동사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 이 Me, ABC 이 책은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 한 유치원? 요때쯤 읽었던 책이에요. 저도 수업할 때, 유치부 애들, 또 초등 저학년 정도까지는 이제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픽처북인 거죠. 재밌는. 게다가 또 오디오가 굉장히 좋아서 몇 번 듣다 보면 노래도 금방 흥얼흥얼 걸 이렇게 따라 부르게 돼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재밌게 봤던 책들은 버리지 마시고요. 좀 보관을 해두세요. 나중에 아이가 점점 이제 실력이 붙어서 그래머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아주 어릴 때, 한 3, 4년 전, 5, 6년 전에 봤던 그런 책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그때는 그림으로 얻었던 지식이 훨씬 더 많죠. 그림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식이 더 많았는데, 지금 보니, 이렇게 쓰여졌구나. 여기에 이런 투부정사가 있네? 이런 것도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책 안에서만 너무 문법을 접근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와서 아이가 봤던 재밌었던 동화책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책 첫 페이지가 이렇게 돼요. 자, admire me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admire를 기준으로 뒤에 me라는 목적어가 바로 등장을 했죠. 그럼 admire는 타동사예요. 그리고 그 뜻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uckle me. buckle 뒤에 me라는 목적어 바로 등장했죠. 자, buckle이 그럼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call me. 자, call 다음에 바로 명사 왔죠. me. 그럼 call은 타동사지요. 자, call이라는 동사가 목적어인 me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게 타동사 느낌인 건 거예요. 을이라고 해석되어지지 않지만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얘는 목적어입니다. 무조건.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이런 거죠. 자, dance with me. 자, 이번에 dance 뒤에 전치사가 등장을 했네요. 이 구조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댄스는 누구누구와 춤추다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냥 춤추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me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치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적힌 모습을 보고 얘는 자동사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거예요. 자, email me. 자, 이거 뒤에 바로 명사가 나왔죠. 그럼 이메일은 무슨 뜻일까요? 이메일을 보내다란 뜻일까요? 누구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다일까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다란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me가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우리말로 이렇게 을처럼 해석이 잘 안 되죠. 나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 자리 자체가 목적어 자리 있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말로 을을이 해석이 안 돼도 자, 하나 더 follow me. 자, follow 다음에 바로 명사 등장을 했네요. 그럼 얘도 타동사 누구누구를 따르다, 나를 따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볼까요? give me, hang with me. 자, give me는 여기 지금 동화책에는 give me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요. give me를 붙여서 이렇게 적어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give 동사 뒤에 바로 me가 온 형태이기 때문에요. 얘도 타동사죠. me에게 바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 주세요. 을로 해석이 안 됐죠. 자, 하나 더 hang with me. 자, hang 다음에 전치사가 등장했네요. 그럼 얘는 자동사죠. 그냥 매달리다라는 뜻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근데 누구랑 매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with의 도움을 받아서 me를 데리고 온 건 거예요. 자, 참고로 hang 같은 경우는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다 쓰여요. 실제로 hang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동사들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로만 쓰이는 또는 타동사로만 쓰이는 그런 스페셜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시험에서 요구하는 자동사, 타동사는 약간 한정적이라서 그건 그때 가서 따로 외워주면 돼요. 그보다는 문장을 보면서 이 동사의 힘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행이 전치사를 데려온 걸 보고 아, 목적어 데려올 힘이 없는 애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만약 We hung her portrait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아, 이 문장은 여기서 행은 목적어를 데려올 힘이 있나 보네? 그럼 행이라는 동작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매달리게 한다 그녀의 초상화를 아, 우리가 그녀의 초상화를 걸다, 뭐뭐를 걸다란 뜻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건 거예요. 자, 하나 더. Amaze me, jump with me. 자, amaze me. amaze 뒤에 바로 명사 등장을 했죠. 자, 누구누구를 상상해 주세요. 뭐뭐를 상상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상상해 주세요.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물론 image도 자동사로 짐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건 거죠. Jump with me. 자, 점프 뒤에 전치사 등장을 했네요. 그럼 점프는 자동사죠. 그냥 뛰다 라는 뜻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뛰고 싶다라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치사 with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한번 쭉 다 한번 해보시면 어린 학생들도 다 이해를 잘 해요.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아, 자동사, 타동사 할만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명사가 등장을 했으면 얘는 타동사, 동사 뒤에 전치사 등장했으면 얘는 자동사. 그렇죠? 자, 그런데 자동사 출신의 동사가 혼자 쓰이기보다는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일상생활에서 기다리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요. 누구를 기다리다 라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wait가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 wait for를 한꺼번에 붙여서 외우게 시키는 건 거죠.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설명이 wait for는 타동사가 된다 라고 하니까 뭔가 자꾸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는 건 거예요. 자, 보세요. I wait for you 에서 wait 자동사에 you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for의 힘을 빌렸다. 즉, wait 더하기 for you로 보느냐 아니면 I wait for you에서 wait for 한꺼번에 묶어서 한 덩어리라고 치고 뒤에 목적어 you를 데려왔느냐 이거는 어떤 쪽으로 이해하시든 여러분은 편한 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하는가를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건 거예요. 자, listen to music도 마찬가지예요. 자, listen은 자동사라서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듣다라는 의미가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뭐를 듣다라는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 뭐뭐를 듣다라는 그 어떤 목적어를 데리고 오려면 전치사 to에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묶어져서 listen to가 한 덩어리처럼 더 자주 쓰인다는 건 거죠. listen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그러다 보니 listen 더하기 to music으로 볼 것이냐 listen to를 하나로 묶어서 뒤에 music을 데리고 온 것으로 볼 것이냐는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건 거예요. 비슷한 예로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interest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두 개를 변신을 시키면 하나는 interesting, 하나는 interested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이 녀석들은 변신 동사이지만 모체인 interest보다 활용도가 더 높아지면서 당당히 형용사로 사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즉, ing 변신이나 pp 변신, 즉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이거 자체가 애초에 형용사처럼 쓰려고 변신되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사전에 형용사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동사 it의 과거분사인 it을 찾아보면 그냥 it의 과거분사라고 되어 있지 형용사라는 지위를 주지 않아요.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기본은 동사에서 시작했는데 모체보다 더 활용도가 많아졌을 때 그냥 이쯤 되면 형용사란 독립지위를 주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 올라가는 건 거죠. 자동사 역시 자동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wait for, listen to, look for 이렇게 전치사랑 함께 붙어서 짝꿍으로 다니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따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라는 건 거예요. 타동사 구, 뭐 이어동사 뭐 이런 말들로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약간 무시하시고 동사의 개념과 자동사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독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영상을 잠깐 끊어서 갈게요. 자, 2부에 다시 이어집니다.